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와 소비 심리 지표 등 경제 지표가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나흘째 올랐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1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1.2%포인트가 늘어 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OECD는 한국의 실업률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안정 단계로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안정될 수 있는 잠재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30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센 증시의 최애리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1660선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었고 중국의 긴축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 탓에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물기도 했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프로그램이 3천억 가까이 유입이 됐지만 하지만 제한적인 반등에 그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 빠졌던 만큼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만회했다라는 느낌인데요.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도 있었습니다. 소매 관련 지표가 일단 공개가 됐는데 말이죠. 주말에 그럼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지수를 살펴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만 소폭 오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떨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때문에 다우만 나흘째 상승. 그러나 3대 지수 모두 주간 단위로 수익률이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기억하십니까?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말이죠. 일단 긴축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3,00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 기대감 때문에 이틀째 강보합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 금요일 지수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죠. 네, 코스피가 6포인트 올라서 1662포인트, 코스닥은 그러나 520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선물은 주간 단위로 한 주 쭉 지나면서 218선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같은 마감 지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의 센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열린 뉴욕 증시는 엇갈린 지표에 또한 엇갈린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다우만 나흘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장에서 코스피는 1660선을 하루 만에 회복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밋밋한 반등이라서 우리 시장도 좀 미지근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전문가 모시고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1660선은 다시금 왔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은 쿼드러플 위칭 때 빠졌던 것을 겨우 만회한 수준에 지금 다시금 지수가 와 있거든요. 사실 쿼드러플 위칭 이전 수준에서 다시 출발한다 하는 느낌인데 오늘 또 한 주의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어떤 변수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지난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증시는 아주 양호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모두 2008년 10월 이후 1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유동성 공급 제체에 의해서 2009년도에는 상승 장세를 기록을 했다가요. 2010년도에는 미국과 중국의 긴축 정책,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 적자에 의한 위기감으로 1, 2월은 조정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 근데 그리스의 재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 지표는 개선세가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최근 투기 등급의 회사채, 즉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시티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약 270억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회사 부실의 중심에 있던 지역 소비자 대출 사업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 소비자 대출이라는 건요, 네. 모기지와 자동차, 그다음에 학생 대출, 신용카드 등의 지난번 미국의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대표적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티의 배드뱅크 사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금융권 전체의 부활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요, 증시 전반의 턴어라운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미국의 금융주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은 그 증시의 변동성 또한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중국이 그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자, 중국 뭐 얘기를 아주 잠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말에 중국의 전인대가 폐막이 됐지요. 뭐 기대를 했던 위안화 절상 얘기도 사실은 없었었고요. 있었지만 절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했었고 절상한다고 해도 지금 점진적인 절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우리 또 이번 주 중반에 있을 예정인데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말이죠. 예, 글로벌 증시 쪽에서 변수를 조금 더 챙겨볼까요? 예. 지금 15, 16일에요. 유럽 그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군요. 예. 그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그 그리스가 필요할 경우 약 한 2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데 그 합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5, 16일에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에 그 예상대로 합의안이 발표되면은 저희 시장에서 하나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저희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FOMC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 시장에 또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요것까지도 좀 짚어보죠. 지금 미국 시간으로 16일, 17일에 그 미국 연준의 FOMC가 열렸는데요. 네. 최근에 그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따라서 그 미국도 현재 기준금리 한다는 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연준의 성명서 문구에서 향후의 정책 변화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달라진 것에 대한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뭐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얘기를 한번 변수들을 챙겨봤는데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글쎄요, 일단 하방은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확보를 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분위기라 또다시 역시 박스권에 갇히잖아요. 약간 더 밸류에이션이 약간 더 그 밴드제 자체가 위로 올라간 약간 상향 조정된 박스권 장세를 이번 주도 여전히 전망하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고 네, 그에 맞는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최근에 그 저희가 1640포인트에서 갭 상승을 한 이후에 1640선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그 수급을 보면은 2월에 중순 이후로 지속해서 약 그 2조 원을 넘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도 최근에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급상으로는 숨통을 트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00선을 향한 계단식 추가 상승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 이러한 변수들을 체크해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그 점검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박스권의 1700까지 어떤 계단식 상승을 예견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설 공산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는 슬슬 3월 중반 아닙니까? 1분기 실적의 키포인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역시나 전략 속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녹아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1월 중순 이후로 지나면서 그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쿼드러플이나 그다음에 금융통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물가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저희 시장이 이제 지난주에도 2주 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따라서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반전을 했지만은 그런 게 당장의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경기 침체의 그 그 선행지수의 둔화 속도가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적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장에 지금 보면은 뭐 뚜렷하게 주도주 높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2분기 이후에 실적 추이에 대한 전망을 잘 살펴서 시장의 미인 주식을 잘 골라야 투자자분들이 조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니까 말이죠. 해운주, 조선주 얘기도 있고 한데, 자,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키워드가 되는 상황에서 화면에 해운주, 조선주가 보였단 말이죠. 그 얘기는 해운과 조선 업황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해운주,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요. 글로벌 해운사들이 그 유동성 위기 우려감이 있으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그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 모멘텀 둔화가 우려가 있는 자동차나 그 디스플레이 업종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그 해운주나 조선주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나 IT는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되는 해운 조선주는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장 측면에서 이쪽 업종이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IT는 뭐 이렇게 또 세부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도 그렇죠. 있고 아몰레드도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많은데 모두 다 좀 부정적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해서 경쟁력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패널의 단가 인하 우려가 있는 그 디스플레이 업종은 조금 그 중립적인 위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저희가 그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예. 그 3D TV의 대대적인 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삼성과 소니가 이제 3D TV 시장에서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3D TV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를 하면서 약 200만 대 정도 올해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5년 연속 TV 판매 1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3D LED TV 분야의 필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가 뭐 3월 이후로 저속이나 그다음에 하반기로는 고속 전기차도 운행이 뭐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뭐 2차 전지 관련 그다음에 LED 분야 이런 쪽들은 여전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동차는 조금 멀리 해야 되겠고 IT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는 일단 중립적인 위치지만 반도체는 괜찮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D TV 관련 테마 중에서도 필름 업체 조금 뭐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정책 관련 테마 쪽에서는 전기차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앞서서는 해운과 조선유가 상당히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종에 그렇지만 좀 이렇게 잘 피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조금 구체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업종을 구체화시켜봤지만 이것보다 더 명확한 건 없습니다. 딱 하나 관심 종목 좀 자세히 보세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그 해운 경기 회복세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STX 펜오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STX 펜오션 최근 보면은 그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 화물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다음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그 STX 펜오션의 그 예상 실적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 그 증권사 예상치에 따르면 STX 펜오션이 작년에 약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가 났는데요. 올해는 약 한 1,30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그 외국인들은 한 달간 약 한 240만 주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160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보면은 주가가 적자가 났다가 흑자 전환할 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운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실적 개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해운주 중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STX 펜오션.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도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지금 엑스 펜오션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마음고생이 심하신데요. 이 주식이 지금 2007년도에 최고가인 5만 원 근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13,300원입니다. 2년 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최근의 1년 동향을 살펴보면요. 그 저점이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14,000원.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13,300원이기 때문에 그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해운업 동향이 많이 좋아지고 주가가 그 수급 동향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매수를 하신다면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한 12,500원 정도 한번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 투자자분들은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14,000원 지금까지 1년 동안 고점을 상향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펜오션 해운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센 투자 전략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특징주 분석하고요.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까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싱크풀 이성수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뵈니까 이상하네요. 네, 자 먼저 종목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슈거리가 된 뉴스부터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뉴스로 어떤 것 들고 나오셨나요? 예, 어제 그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의 이제 IC 인사이츠라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전문 기관에서 자 올해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메모리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LCD 판넬 또한 반도체로 볼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태양광 전지 또한 반도체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이 20% 이상 성장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D램 시장이 70% 이상 전년 대비해서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 뉴스가 눈에 띄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D램 부분의 성장성이 올해도 크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관련주들이 올해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D램 시장이 올해 70% 이상 확대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라든가 LCD 업황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종목들도 분명 움직이겠죠? 예, 그렇죠. 뭐 반도체 앞서 언급드릴 때 이제 D램도 있고 네. LCD 판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LCD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그 시장에서의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단가가 좀 내려갈 수도. 예, 그렇죠. 하지만 D램 부분은 그 수요 자체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70%라고 하면 최소한 수익성이 매우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반도체 부분을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주 메이커 업체, 그리고 네.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으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반도체 메이커 하면 두 가지 종목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요. 예, 그렇죠. 이건 예.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다 그런 아는 종목이죠. 거군요. 다 예. 아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미래산업 등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소재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MK전자 등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에서 제가 봤을 땐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예.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러게요. 일단 뭐 삼성전자를 굵직하게 잘 들고 나오시지 않는 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라든가 나머지 아무튼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 중에서 좀 유망하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덩치 자체가 무겁죠. 이 D램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 전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D램의 성장성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D램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C 인사이츠의 그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은 아주 높은 실적의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소재 쪽에서는 MK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특히 이 두 종목은 차트상에서도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 일단은 MK전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얘기를 예, 그렇죠. 하셨어요. 자, MK전자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부품을 연결을 할 때 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금에 골드 본딩 와이어라고 하는데요. 그 골드 본딩 와이어를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요. 2월과 3월 들면서 좀 재밌는 주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 11월부터 해서 1월까지 주가가 조정을 보인 다음에요. 2월 달에 반등 나와주고 3월 초에 약한 조정,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강한 10%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네. 자, 이 패턴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찌그러진 W자 패턴이라고 해서요. 보통 이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급 용어로 네.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예.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나올 때 바로 직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동반되었던 것을 그러네요.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아주 유효한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목표 가격 단기적으로 7,000원 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와 더불어서 조금 차트를 확대해서 좀 키워봤는데요. 만약을 대비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손절매 가격을 자꾸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그 가격대는 지난 금요일에 양봉의 중앙 가격 부근인 5,500원 선을 손절매 가격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뭐 일단은 뭐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자꾸 접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뭐 기술적 패턴으로 봤을 때 찌그러진 W자형. 그래서 지금 전 고점을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000원까지 한번 쑥 올라가길 기대한다라시면서 반도체 소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MK전자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또 한 종목 아까 하이닉스 얘기하셨던가요? 예, 하이닉스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갈. 그렇죠. 한 번은 거쳐가는 그런 종목이죠. 예. 예전에 제가 아는 사채업자분도 하이닉스만 투자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 정도로 하이닉스는 이제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하이닉스가 사실 이번 1월 달에 좀 주가가 조정 양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작년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재밌는 패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상의 차트를 보시면요. 1월 달에 주가 조정을 받았던 하이닉스가 2월 달과 3월 달에 조정세를 완만하게 거치고요. 그때 이제 21,000원 선의 바닥을 확실히 다져줬죠. 자, 그러면서 3월 달에 서서히 상승 패턴 나와주면서 자, 3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저항대였던 23,000원대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지난 1월 달에 고점대인 26,000원 선을 한번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자꾸 접근하겠고요.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지난 2월 달에 박스권의 중간 가격대인 22,000원 선을 손절매 가격으로 자꾸 접근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투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하이닉스 손절가 22,000원, 단기적으로는 26,000원까지도 내다보셨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뭐 얘기만 들어도 좋으시죠. 자, 다음으로 또한 뉴스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하나 더 보죠. 뉴스 어떤 것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뭐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죠. 네. 시내 주행을 조만간 시행 허가를 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네, 뭐 되었지만 이번 달 30일부터 그렇죠. 얘기가 있던데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렵죠. 사실 우리가 차를 운행해 봐서 알지만 시속 60km면 이 한강 다리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네. 거기가 그 정도로 조금 속도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풀리려면 4월 정도는 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전기차 업체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앞서간 것은 아닌가 해가지고 네. 주의하셔야 될 종목군으로 해서 전기차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관련주로 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디윈텍, CT&T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네. 삼형 옵틱스, 그리고 코디에스, 상신 EDP, 넥센테크 등등이 있는데요. 이 전기차 관련주들 사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넥센테크하고
삼양 옵틱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 일단 전기차 테마 중에서 넥센테크 그리고 삼양 옵틱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전에 조금 분명히 할 것은요. 3월 30일부터 마치 운행이 될 것처럼 했지만 지금 너무 달린 측면이 있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전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 유망 종목을 얘기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유망 종목이 아니고요. 네. 조심해야 될. 특히 더 조심해야 될 종목. 그렇군요. 예. 예, 그걸 알고 저희가 한번 차트를 보자고요. 어떤 잘 종목 먼저 볼까요? 짚어주셨습니다. 예, 일단 넥센테크부터 주의해야 될 패턴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상에 지금 넥센테크의 주가 차트 나와 있는데요. 지난 2월달 2,000원대에서 자, 올해 이번 달 중순에 거의 6,000원대 중반까지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넥센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중반에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동반되면서 그날 예. 이 윗꼬리를 길게 그리는 패턴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1,000만 주라고 하면은 이 회사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회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네네. 아닌데요.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음봉이 2개 나와주면서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보통 주가가 급등한 뒤에 이 회사의 상장 주식 수만큼 거래량이 발생되게 되면은 상투를 그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넥센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종목군으로 해서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양 옵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양 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수입해서 팔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3월 달에 3월 초에 이제 1,200원대 주가가 2,0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회사 주식 수가 7,600만 주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3일 정도를 이 회사 주식 수를 초과해서 네. 거래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자, 3월 10일에 양봉 그리면서 이러한 패턴 긍정적으로는 일단 나와 주었지만 이렇게 3일 연속 이 회사의 주식 수만 이상으로 거래가 될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게 추세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자, 특히 지난주 3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2,200원대에서 강하게 저항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자, 이 삼양 옵틱스와 넥센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보유하신 분은 좀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차 관련 테마 중에서 좀 유의해야 될 두 종목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태블릿 PC가 다음 달 초에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서 나오게 될 텐데요. 애플 테마를 보고 미리 좀 들어가 보는 전략은 지금 너무 이른가요? 자, 한번 움직이긴 했잖아요. 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한번 떴다가 그 허무하게 좀 무너졌던 그런 테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테마들도 좀 재밌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스24가 가장 그런 재밌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24의 흐름. 작년 12월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자, 1월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조정 한번 나와줬고요. 2월 달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또다시 조정을 받아주면서 이 3월 중순 들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조금 더 이어지면서 만약에 이 정고점대라고 할 수 있는 11,800원 부근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W자형 네. 패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패턴이 이제 2월에 고점 돌파하면 따라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싱크풀 이성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15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1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봤던 테마들의 동시 호가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하이닉스가 말이죠. 강보합권에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MK전자도 오늘 플러스 정도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GND비텍은 그러나 4% 이상, 삼양 옵틱스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상에서는 거의 6% 급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넥센테크는 오늘 아침까지는 상신 EDP와 더불어서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시장의 예상 지수 먼저 보시겠는데요. 코스피는 1포인트 이상, 코스닥도 1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포스코도 나름대로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더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KB금연도 약세 출발, 그러나 신한지주는 수급이 또 괜찮죠. 플러스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소폭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총에서 해운 업종을 하나 더 사업 영역에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이닉스는 1%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고됩니다. 네, 3월 15일 월요일 우리의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간 단위로 흐름을 보면 말이죠. 주 초반, 특별히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은 언제나 갭 상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가 뉴욕 증시의 경우 혼조로 끝이 났기 때문에 강하게 출발하지 않을 것이 동시호가 상황에서 감지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초 시초가 분위기는 어떤지 화면 보면서 확인을 해드리죠. 자,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5포인트 뛴 521포인트, 코스피는 1663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보합이었지만 오늘 소폭 오르면서 78만 원 찍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더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드디어 56만 원을 기록을 하는군요. 한국전력은 일단 조용하고 현대차가 더 밀려버립니다. 11만 원 밑에서는 일단은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오늘 10만 7,500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별로다라는 얘기지만 그 이상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군요. 신한지주는 오늘 플러스 1% 이상, 근데 금요일날 빠졌던 것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날 올랐던 KB금융은 오늘 다시금 그 바통을 신한지주와 좀 엇갈려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아직은 조용한데요. LG전자도 아직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LG화학 오늘도 매수세를 받으면서 22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SK텔레콤은 약간의 조정이 있군요. 역시나 주총에서 교육 부문을 새 사업 목적에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현대중공업 그리고 SK텔레콤 새 사업 부분을 추가한 그런 두 종목이 모두 다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떨어지지만 모비스는 이제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더 떨어지면 좀 안타깝겠죠. 일단은 정중동으로 더 밀리지는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하이닉스가 1% 이상 오르는군요. 23,500원. 좀 전에 이성수 연구원님께서는 단기적으로 26,000원까지 부르셨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괜찮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오늘 LG화학과 함께 흐름 괜찮고요. KT는 SK텔레콤과 함께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50만 3천 원 기록하고 있고 지주회사 LG는 일단은 LG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상승 흐름 타고 있네요. SK에너지는 일단 오늘 아침에 조정이고요. 신세계와 롯데쇼핑에도 오늘의 조금 매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 때문에 신세계, 롯데쇼핑 모두 지난 금요일에 괜찮았는데 말이죠. 일단 오늘 좀 쉬어가려는 움직임 나오네요. 삼성물산 6만 3천 원대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그리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틀 연속 좋았었던 보험 대장주죠. 삼성화재가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대한생명 상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럽겠죠. 외환은행도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NHN, KTNG, 현대제철, 기업은행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모비스와 기아차는 아직까지 좀 조용하지만 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주가 딱히 반등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자,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가량 올라서 1666, 1667까지도 내다볼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아침에 드디어 523 회복했는데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일단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합으로 출발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포스코, 태용, 메가스터디, 동서 모두 보합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는 지금 마이너스로 보이는 듯도 싶지만 일단 빨간색은 플러스로 좀 예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소디프 신소재 그리고 CJ 오쇼핑, 성광브랜드 모두 플러스로 출발하고 있고요. 자, 파란색이 보이죠? 동국 SNC는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동국 SNC는 인터파크와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3% 부근까지 뛰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미팜이 2% 이상이나 급하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GS 홈쇼핑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1% 이상 오르고 있네요. 자, 코미팜과 GS 홈쇼핑은 상승하고 있죠. 에이스디지텍과 멜파스, BHI 그리고 성호하이텍, 평사는 모두 조정입니다. 네, 저도 헷갈리네요. 빨간 건 플러스, 파란 건 마이너스. 약간의 화면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출발상을 저희가 한번 봤는데 코스피는 4포인트가량, 코스닥은 약간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딱히 방향성이 아침엔 나오지 않는 분위기인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출발 상황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죠.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역시나 박스권이 될 것이다 전망 많은데 출발도 역시나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예, 현재 시장은 코스피는 플러스 3.94포인트 기록한 166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1.67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70억 수준의 좀 약한 규모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 상황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말이죠.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일단 현 선물 다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1666포인트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는 박스권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적도 이제 나오게 될 테고, 하지만 중소형주 중심으로 봐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주를 좀 멀리 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오늘장 전망해 주시고요. 좀 긴 호흡에서 이번 주 전체 전망도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방향성이 좀 없고요. 당일 흐름보다는 중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리스크의 축소로 들 수 있습니다. 시장을 짓눌렀던 유럽 재정 문제나 중국 긴축 문제가 3월 들어 완화되면서 상승 재료로 작용하였고요.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실업률이나 소비자 신용, 소매 판매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 부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냐가 가장 중요한데 주가가 정고점에 가까워질수록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 발표한 소매 판매가 지난 1월 수치가 수정되면서 큰 의미를 아직까지는 부여하기에는 좀 약하고요. 소비 심리도 예상치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기 회복 모멘텀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주가 흐름과의 속도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냐가 중요하고요. 정고점에 간다면은 경기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더 좀 빠른 거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정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부담은 좀 커질 수 있는데요. 당분간은 박스권, 그러니까 전고점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요. 전고점이 1720포인트 정도이니까요. 일단은 1720 근처까지는 찬찬히 한번 올라가 보겠지만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일단 170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다시금 박스권에 갇히는 가두리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소형주 랠리라서 지수의 질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가는 소형주에 또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는 소형주가 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소형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형주에 대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가지 않으면은 수형주도 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업종별 대표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있고요. SK에너지가 1.27% 하락을 했고, 현대중공업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표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종목 확산 정도로 나타내는 ADR이 이미 12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 수는 점차 슬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이나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기술적 부담이 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 등락추를 맞출 수는 없지만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군은 실적이 좋은 IT나 화학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여행이나 항공 등 원화 강세 수혜주, 그다음에 핵심 소재 국산화 관련주, 그다음에 해외 플린트 수혜주인 피팅 업체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형주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형주인데요. 전방 산업으로 대표될 수 있는 대형주가 안정을 보인다면은 이들 종목들도 조금 장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업종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형주가 또 가야 중소형주도 간다라는 얘기도 기억이 나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SK증권이지만 염상훈 연구원 쪽으로 전화를 좀 돌려보죠. 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외환 시장 출발 상황이 궁금합니다. 일단 달러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의 경우 80 밑으로 내려갔던데 말이죠, 주말에.
네, 이제 뭐 위안화 역시 절상 가능성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근데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하락세를 이미 진행이 되어 오면서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현물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31원 정도로 이제 전일보다 이제 약 3원 정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1,120원대로 이제 떨어진 것이 7주년 만인데 7주 정도가 됐는데 말이죠. 일단 출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완화 절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주말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말에 보니까 전인대가 폐막하면서 원자보 총리가 또 위완화 절상 가능성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역시 여기 환율이 보합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이 이제 한 3원 정도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동안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엿보였던 이후에는 이제 저우샤오찬 중국의 인민은행장,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죠. 이분께서 이제 비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가동을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에 연동되어서 움직이죠. 이제 2007년 이후에 그동안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달러와 가치에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달러 가치 하락분만큼 그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출 가격이 낮아지고요.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계속 커졌을 것이고 무역 흑자도 연일 커지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이제 흑자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심기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죠. 중앙은행의 이제 총재 입장으로서는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출구 전략을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의 낌새가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키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약간 좀 물러서는 모습이었고요.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중국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수주 내로 2주 내로 위안화를 절상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원자보 총리의 이런 뒤집는 발언으로 인해서 향후 한 수개월 내로는 다시 또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하락세도 이제 좀 이 수준에서 제한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외환 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이 개장한 지 약 한 10여 분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 이 같은 시간에 고수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SS의 전 센터장 정량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코스피가 말이죠. 1663포인트 정도, 코스닥이 또 소폭 내려와서 520선 정도인데 일단 장을 한번 쫙 스크리닝 해 주시죠. 수급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수급에서는 지금 개인들과 기관들이 매수권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현재 시장에서 수급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는 지금 이제 개인들이 조금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고 기관들이 뭐 조금 더 올라왔네요. 좀 사고 있고요. 그리고 자 전반적인 시장은 정강 후약의 모습을 지금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일단 뭐 초반에 조금 상승폭이 좀 더 있었었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1포인트도 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지금 이런 분위기로서는 혹시나 후반에 꺾일 우려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던 보험이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한데요. 네, 보험주들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보험주들은 지금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 또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에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들이 어떤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다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이 업종이 눈에 띈다라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도 좀 조용하고 지수도 조용하다라는 상황이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테마 쪽에서는 어떤 것이 좀 눈에 띄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전기차 테마 얘기도 했었고 한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철도 관련주가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네. 오늘 뭐 테마 중에서는 당연히 와이브로 테마가 지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브로 테마 중에서는 동시효과상에서는 뭐 기산텔레콤, 성화정보통신의 어떤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CNS 마이크로죠. 네. CNS 마이크로가 지금 10%대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 후발주로 서화정보통신이 4.70%대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MW가 3.61%, 영우통신이 2.27% 해서 뭐 그 이외 종목은 뭐 후발주니까 아직까지 흐름은 강하게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은 좀 차익 실는 매물들이 조금씩 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철도 관련주는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철도 관련주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 강세를 보인 것이죠. 철도 관련주, 와이브로주 중에서 일단 종목별로 좀 대응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철도 관련주는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철도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DITI가 지금 뭐 3%대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세명전기, 삼연철은 조금 종목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예. 최근 지금 대장도로 나섰는데요. 삼연철강이 지금 7%대의 어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접근 방향을 조금 신중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접근 방향에서는 조금 눌림목 공략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전해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요, 전기차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고요. 네네. 디램 업체 중에서도 테마를 한번 꼽아 주신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그 종목들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장 열리고 나서 고수비책 엿보기 계속해서 지금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용한 장이잖아요. 네. 네, 이럴 때 뭐 테마도 좀 일부 종목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전반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원종일 연구원에게 물어봤을 네. 때는 뭐 소형주가 간다 하지만은 그래도 대형주가 안 가고선 지수가 못 가니까 대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 누구나 실적 변수는 기본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관망입니다. 관망이고 현재 매수 주체들의 어떤 관망에 의해서 시장은 극히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의 어떤 흐름은 앞으로의 기관이나 네.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에 곧 있으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한생명이라든지 삼성생명의 상장에 대한 어떤 변화와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의 어떤 시장 흐름은 상장 후에 특히 삼성생명이 상장 이후에 네. 어떤 그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띄워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60일 밑에 하단에요. 60일 이평선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5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상에서는 혼조세가 예상되지만은 네. 오늘 종목 중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장 열고 난 다음에 고수들의 비책을 알아봤었던 고수 비책 엿보기. 오늘은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센증시제 장 막 열리고 있고 오늘 장은 좀 조용해서요. 역시나 좀 이슈가 없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좀 마찬가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663포인트, 코스닥은 519포인트로 다시금 520선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자, 출발 센증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고요. 저는 10분 뒤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인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